418회 국회 임시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과 고유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고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및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따 논의하시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예산감시활동 그리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만 미국 의회는 예산 편성권, 예산 심의권, 예산 의결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미국식 민주주의 상징일 것입니다. 한국은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심의 의결권은 국회가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677조 원의 국가 예산은 모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는지 국회가 감시하고 심사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의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삭감돼야 할 것입니다. 수사상 꼭 필요한 특활비라면 내역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특활비는 특활비가 아닙니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아끼고 지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되듯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별건으로 은닉된 소위 별건 은닉 예산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활비가 정보보안 예산으로 변형돼 이것이 유사 특활비처럼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삼모자식 예산 눈속임이라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특활비 및 유사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개요만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안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2219억이 증액된 1조 6674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1101억 원이 증액된 4조 5242억 원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금년 대비 78억 원이 증액된 144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첨단 범죄와 지능 범죄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증거 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 공조 강화 등으로 마약 유입을 차단하며 전자감독 등 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 및 정신질환자 대상 심리적 개입 강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생계비, 장례비, 단가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사회 통합 및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방 소멸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 인력 유치 및 우리 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출입국 감시정 및 크루즈 관광객 자동 출입국 심사대 도입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2025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무부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규 법제처장 나오셔서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 회계연도 법제처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제처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 예산안 규모입니다. 별도의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0조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 주요 특징입니다. 첫째, 세계법제 정보 서비스 사업입니다.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을 수집 번역하여 제공하는 예산 등을 반영하여 17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법제 교육 및 법제 전문 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법령을 입안 집행하는 공무원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법제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예산을 반영하여 22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법제 업무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국민이 일상 용어로 법령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 등을 반영하여 80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내역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제처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법제처 내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주시는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가 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을 1,50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예산은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이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가름하고 지금부터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의 목차에 따라 설명드리되 시간 관계상 일반 현황 2025년 예산 편성 방향을 생략하고
2025년도 세입 예산안 개요, 2025년도 세출 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세입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 감사원 소관 세입 예산은 올해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7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25년도 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 예산은 올해보다 4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0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 설명입니다. 먼저 6쪽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 개선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보다 4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올해보다 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3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활동 경비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등 감사원 본연의 임무인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여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올해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16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적극행정 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기존 3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등으로 올해보다 7,200만 원 증액해서 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는 본원 및 감사기획원의 노후시설물 등을 정비해서 감사활동에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2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산 운영 경비는 감사원 내부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국제교류 협력 강화 사업은 싸이 감사원장 회의 참석 비용을 반영하는 등 올해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감사기구 역량 강화 사업은 외국 감사원 관리자 초청 연수 경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감사교육원 투입 대체 경비는 구내식당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올해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감사연구 활동 경비는 운영비를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와 연구 용역비는 각각 2,800만 원,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올해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나오셔서 공수처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 회계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과학적 수사 인프라 구축과 반부패 수사 및 공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수처 본연의 업무인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세비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25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등이 반영된 정보화 예산 사업 예산을 106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원활한 수사활동 지원을 위한 수사 및 공판활동 예산을 14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보수 등을 지급하고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 경비를 13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오셔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법사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2022년도 예산안은 심판 업무 체계를 강화하고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585억 2,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인건비는 직제 증원 및 처우 개선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2억 5,900만 원 증액한 3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기본 경비입니다. 판사 임차 보증금 관사 임차 보증금 순감 및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보다 4,900만 원 감액한 7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금년 대비 3.5% 증액한 16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헌법재판 정보화 등 3개 사업이며 총 1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폭이 가장 큰 사업은 헌법재판 정보화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헌법재판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서증 관리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헌법재판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10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본부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내역 사업 완료 등을 사유로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국선 대리인 보수 등 사업과 예비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운영에 의미 깊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대법원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사법부 발전에 소중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AI 활용을 통한 업무 개선, 안전한 법원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조 1,716억 원으로 금년 대비 534억 원 감소가 예정됩니다. 세출 예산은 2조 3,127억 원으로 금년 대비 1,388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판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관리 절차 지원 신설, 그리고 장애인과 외국인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통번역 제도 개선 등으로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사건 기록 전자화 지원 사업의 확대, 그리고 신속한 판결서 공개로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 법원 AI 플랫폼 구축으로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보안 관련 장비 확충을 통하여 안전한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법부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법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6개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공동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요약본과 총괄본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본 1페이지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입니다.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6개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640억 원이 정액된 7조 7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대출 기준 법무부가 4조 4,005억 원, 대법원 1조 9,780원 등 6개 기관 총 6조 6,5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21억 원이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 기준 법무부의 교도작업 특별회계 1,236억 원, 대법원의 등기 특별회계 2,785억 원 등 2개 특별회계에 전년 대비 1,01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0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지출 기준으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1,448억 원, 대법원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902억 원 등 2개 기금에 전년 대비 1,667억 2천만 원 정액된 5,3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본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검토사항을 총괄해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90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4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관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총괄본 4페이지 법무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6페이지 12번 검찰 특수활동비입니다. 7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검찰 특수활동비는 2024년 대비 8억 원이 정액된 80억 900만 원으로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국민생활 밀접 범죄 수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약 수사 등 2개 세부사업에 집중하여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약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 정액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에서 우리 위원회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지출 내역 공개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은 넘어가고 5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총괄본 10페이지 31번 행정서비스 지원 인력 경비 사업은 법무부 청년 인턴의 신속한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가다 편성된 활동 지원비와 교통비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6쪽 다음 교도작업 특별회계입니다. 11페이지 34번 직업훈련 사업은 학점은행제 훈련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강의 종류 간 연관성을 제고하고 훈련기간 간 학점 배분, 취득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입니다. 11페이지 38번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중 신변보호장치 예산의 감액과 임시안전숙소 예산의 정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사업은 신변보호장치 사업의 집행률 부진 탓에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2025년 신변보호장치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억 1,700만 원이 정액된 2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임시안정숙소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300만 원이 감액되어 실수요 대비 가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변보호장치 사업은 검찰청 보유분의 운용 실적이 매우 미흡하므로 최대 4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임시안전숙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법제처 소관입니다. 14페이지 7번 법제교육 및 법제 전문 교육 인력 육성 사업 중 나라 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법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한 강의실 임차료 4억 7,850만 원은 무상 사용으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 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총괄본 12페이지 감사원 소관입니다.
16페이지 6번 국제교류 협력 강화 사업 중 국제기구 외부 감사인 진출 추진 사업의 경우 단독으로 3개 국제기구 선거에 참여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해 보이므로 국외 업무 여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관입니다. 17페이지 3번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경우 대용량 보안 USB 구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인원에게까지 대용량 수사 자료의 저장, 전송 등을 위한 대용량 보안 USB를 지급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가닥 예상이므로 각 부서의 업무 특성과 실제 소요량에 맞추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18페이지 총괄본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18페이지 2번 인건비의 경우 편성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 연구 인력의 전문 임기제 운영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결혼 등을 고려할 때 인건비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 연구 인력을 전문 임기제로 운영하는 관행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원 범위 내로 포함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 20페이지 대법원 소관입니다. 일반에게 21페이지 6번 사법 업무 전산화 사업의 경우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사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법원 AI 플랫폼 구축 및 법률 자료 진행형 검색 모델 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인 바 과거 정보화 사업의 추진 경과와 해당 사업의 가업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예산 47억 600만 원이 연내 전액 집행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등기 특별회계입니다. 22페이지 17번 등기소 신정축 사업의 경우 매년 집행률이 낮으므로 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를 실제 소요액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끝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입니다. 총괄본 23페이지 25번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경우 감정관리위원 보수 예산을 이촉 절차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에 전문심리위원회 한 유형으로 감정관리위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17명의 신규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할 예정인데 신규 위촉 절차에만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 예산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서면 질의는 수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원만한 준비를 위해 반드시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유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8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20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14항까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은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는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이첩하였다 하더라도 수사처 검사가 여전히 영장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수처의 당초 설립 취지, 수사 재량권에 대한 견제 균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정혜 의원 대표 발의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외국인 등록증 원본이 아닌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외국인 등록증 부정 사용죄로 처벌하려는 내용으로 신분증 이미지 도용 피해가 과거보다 커졌다는 점에 비추어 입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부 제출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한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 보호기관의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심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 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호기간을 18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36개월까지 보호가 가능한 점, 외국인 보호위원회 구성의 대부분을 대통령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 의사일정 제6항 및 제11항 임오경, 조인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심신미약의 경우 현행형법상 심신미약 강경 규정이 필요적 강경에서 임의적 강경으로 이미 개정되어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박덕흠 의원, 한정혜 의원, 이건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변화한 시대 상황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법상 친족 상도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친족 상대례 규정을 전부 삭제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의사일정 10항 각규택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위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살인, 예고 등 다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으로 협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이해를 가할 수 있는 도금 등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한 내용으로 현행법에 대응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중에 대한 협박과 흉기 소지의 구체적 의미,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조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이건태 의원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따라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 등의 사본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언론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감시수단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등사한 서류 등이 제출되어 남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법사위 전체 의결로 의사상정을 한 18호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점을 공지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9항까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에 관련하여 특별검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사 요구안에 따른 상설특검법 위원과 개별특검법 위원이 각각 제시될 수 있는데 어느 위원을 채택할 것인지 또는 두 개의 위원을 병존하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대상 사건의 내용, 특별검사 임명 절차, 사건의 규모와 소요기간 및 수사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최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 대리인의 등록,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외국 대리인 등록 제도는 형사적 제재의 측면과 비교할 때 국가 간의 불필요한 시비 발생 소지가 적고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간첩 활동 등의 억제라는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는 행정관리적이고 절차적인 성격이 강한 제적법의 특성상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31항까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31항까지 12건의 법률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6강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상장회사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 비율을 확대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직무수행 시 이사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 총주의 이익보호 노력 및 주주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이사의 지위에 소출되는 의무 내용을 재확인 선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주의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 위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하여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대주주를 견제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고하고 경영합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중투표 의무화로 인하여 회사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결정의 지연과 기업경영 효율화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상장회사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이사의 명칭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여 달리 사용하는 경우 비상장회사 사회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사회 구성 및 회사 운영에 차질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을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감사위원회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주권 침해, 사적 자치 원칙 위배 등의 우려와 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총회 도입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총회 개최를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의무화하는 것은 전자주총회 개최로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법률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충분한 유예 기간이 주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 구체화와 관련해서 각계 의견 수렴 중이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아동학대 살해자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살해자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이 국민 일반의 법감령 그리고 범죄 예방을 인한 형사정책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검사가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범죄의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 상습범죄 외에 아동학대 살해자의 미수범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아동학대 범죄의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 신고의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성과 다른 교육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중대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는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4항까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정부가 제출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익법인 임원의 연령 결격 사유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인 자로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의사 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의 이사에도 취임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 임원의 연령 결격 사유를 완화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학술, 장학 등 자산 규모가 상당한 공익법인의 재산 관리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의결권을 18세 미성년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고 이자율의 법률상 상한을 연 25%에서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계약상 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특히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서민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험과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법사위에서는 2023년도 결산과 고유법안 상정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괄해서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예산과 법안 같이 토론하는 걸로 하시고요. 우선 수요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러면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은 5+1분으로 하고 지난번 질의 다음 순서대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 조금 손들기가 거시기해서 토론 하실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다 드시네요. 순서 뽑아주세요. 네, 진행을 잘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누군지만 빨리 알아요. 송석준 의원님이 먼저랍니다. 자, 순서가 그렇답니다. 송석준 의원님, 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산안하고 법률안을 같이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예, 일단 이 법률안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15안건 대통령 윤석열이 검사 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18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9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결과적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예,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특검안에 대해서 또 많은 또 탄핵안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논리는. 예,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오로지 정쟁과 정쟁을 위한 이런 법안을 분명히 이것이 이제 그 국회에서 다수 이런 행포로 본회의 의결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대통령 또 제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제의를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부결될 것이고, 이런 도돌이표 이 반복 정쟁을 계속 하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제 내일 모레 11월 15일이면 첫 우리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오죠. 판결을 앞두고 뭔가 관심을 흐트리고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듯이 이 보여주지 않은 이런 정말 정쟁을 위한 정쟁 입법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여러 번 타봤잖아요. 이 특검 열차를 타보고 또 탄핵하는 하나하나를 다 따져봤잖아요. 심지어 여기 증인들까지 채택해서 증인 증언을 보고 또 서울구치소 현장까지 가서 다 그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다 거짓말, 어거지. 또 여기 증인들 사이에서도 여기서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서로 엇갈리는 답이 나와요. 자, 이런 식의 근거 없고 그냥 무조건 한번 이슈화해보자, 정장해보자. 이게 지금 이 시간에도 서민들의 인생은 타 들어갑니다. 예? 대한민국 안보 위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여기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오셨지만 북한군 10,000명 이상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된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죠. 거기서 세계 안보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제 돌아올 때 그 후폭풍은 결국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 법안, 또 대한민국의 안보, 민생 살리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국회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도돌이표, 반복, 정쟁, 국민들 보기에 국회 더 이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계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법사위 차원에서 조용히 내려놓읍시다. 조용히 여기서 부결시켜서 우리가 정쟁을 위한 정쟁, 또 제 얼굴에 침 뱉기식 부끄러운 국회 모습을 국민들과 우리 세상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법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 한 말씀만 짧게. 예. 벌써 재결 요구 절차에 따라서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의하고 또 추진하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 정말 답답하시죠? 예. 결국 결론은 뻔한데 자꾸 이거로 온통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결국은 국회가 욕을 바가지를 아니라 이건 뭐 진짜 덤프트럭으로 수백 대 정말 욕과 질타를 우리에게 지금 스스로 자업자득 하고 있는 이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예. 저 1분 더 주세요. 자, 다음은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법무부 장관님. 예. 예, 최근에 우리 사회는 부지불식 중에 이제는 그 글로벌 사회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출생 시대, 물론 이제 요즘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이제 출산율이 좀 많이 좋아지고 이제 결혼 비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좋아지긴 하지만 현실에 비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고급 인력서부터 단순 인력서부터 바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고 또 우리 또 반도체나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는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찾아오고 또 협업을 하면서 세계 지금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이런 외국인 정책, 특히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꼭 필요한 이민
어떤 식으로 또 오신 분들을 어떻게 사회 통합적으로 어떻게 잘 끌어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민정책연구원이 보니까 굉장히 아직은 취약합니다. 여기를 좀 더 보강해서 또 예산도 확충을 해서 정말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 사회의 외국 인력 도입의 시급성과 또 동시에 외국 인력의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사회 통합의 노력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민정책연구원 같은 곳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방향을 조언을 해주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의사일정 제26항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 우리 박균택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법과 같은 기본법 제3편 회사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의 취지에 그리고 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관해서는 학계와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제3편 회사편을 흐르고 있는 큰 원칙은 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율성 그리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경우에 자본 다수결 원칙 이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런 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 그리고 자본 다수결 원칙에 대해서 어떤 예외를 인정하거나 그 제한을 가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안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여러 내용들은 지금 이러한 의사결정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자본 다수결 원칙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시 이사가 준수해야 되는 내용으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 이에 대해서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총 주주의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규범적인 법률 용어가 사용된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중 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에 관해서는 이런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집중 투표제라는 특정 투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투표제를 강제하는 입법례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 투표 의무화로 인해서 전문위원도 밝힌 것처럼 회사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결정의 지연과 기업경영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이사 명칭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해서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감사위원, 회의원, 분리선임을 2명으로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한 문제점도 자본 다수결 원칙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고 또 주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전문위원회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 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지금 법문에는 병행 전자주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밝힌 것과 같고요. 주요국의 사례를 본다면 병행 전자주총뿐만 아니라 완전 전자주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떤 것이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주들의 의사결정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테고요. 아마
재계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법인 상법의 여러 제도들을 개정할 때는 여러 충돌되는 이해를 잘 조정해서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무장관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조항과 그 조항들에 따르는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법의 기본 조항 개정에 대해서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들의 의사와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입법 과정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 조정과 입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법안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활비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특활비가 국회를 통해서 잘 감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특활비의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특활비는 법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처에서도 어느 정도로 이것이 공개되고 그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균형을 맞춰서 이에 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께서 나와 계신데 의사일정 24항과 25항 두 법률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산안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소위로 회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께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하고 이석시키려고 합니다. 24항과 25항이 무슨 법안이냐면요. 잠깐 설명드리면 24항은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좀 엄격하게 하자는 내용인 것 같고요. 25항 임종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간첩법 개정안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요 두 법안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께 잠깐 말씀하시고 이석시키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잠깐 요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24번 군형법 관련해 갖고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급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하는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 처벌을 근거로 새로 만들자 하는 제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정형에 있어서 비례 원칙, 균형성, 형평성 측면에서 좀 살펴봐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법정형을 보면 이 형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수감되어 있는 인원을 그 보호자가 보호하는 사람이 그 간음한 것과 똑같은 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비례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조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5번과 관련해서는 정보사의 어떤 그 간첩죄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불거졌는데 그 간첩 행위를 한 자, 군사 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것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방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간첩죄 부분은 여야가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방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이 한 칸 옮겨주시고 공수처장님 드디어 한 칸 옆으로 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는 개선이 되었죠? 네. 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부 장관과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평가해 보면 재정 수입을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과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역사를 지키는 재난안전예산 등 미래를 대비한 예산을 축소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상속 세율을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초부사 감세 부담금 폐지로 재정 수입이나 여건은 점점 악화되는 게 올해 예산안 특징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 김건희 여사표 예산은 그야말로 묻지마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 감사원 여기에 특활비나 특경비 또 관서 업추비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보면 특활비 증액 상위 부처의 상위권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감사원도 예산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특활비나 이 권력기관의 이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특활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되는 예산들이 제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특활비는 그동안 우리 법사에서 전액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고요. 거기에 우리 민주당 최고위의 입장은 만약에 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권력기관들의 특활비나 업추비 등 그 정당성이나 목적 범위 내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검찰, 법무부, 감사원의 특활비에 관해서 제대로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이 아직 제대로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열람은 시켜줬지만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두 기관 모두 특활비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 법사위의 입장이고요. 이번 주부터 지금 이제 이 관련 예산안 심의가 시작이 되니까 오늘이라도 만약에 영수증이나 입증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현장 검증 오셨을 때 그는 지금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입니다. 특활비의 성격상 모든 것을 지금 증빙을 다 갖추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하여간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또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는 예,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존중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원 판결과 기재부 지침에 따르는 기밀 유지의 필요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비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특활비 본연의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이 네.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입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법사위의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하영 부지사가 지난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와서 수원지검 1300
13호 검사실 바로 옆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반복적으로 진행됐고 또 연어 파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하영 부지사가 진술했던 연어 파티, 술 파티, 증인들 회유하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지검 근처에 있는 무슨 영어 광교점이라는 음식점에서 결제가 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하영 부지사가 말한 연어 파티를 통한 증인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해 줄 수 있는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연어 외에도 쌍방울 법인 카드가 주십시오. 네. 김성태와 박용철이 수원지검에 출정한 날에 집중되어서 카드가 사용되어 있는 그런 내역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어 파티나 진술 파티가 있었고 증인들이 출정할 당시에 쌍방울 카드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때에 이하영 부지사의 진술 세미나, 연어 파티 혹은 진술 회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상당히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에서 해당 검사를 지금 감찰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술 세미나나 연어 파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 확인한 내용으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감찰을 해보셨나요? 사실 파악이나 수사를 해보셨나요?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카드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난번 이화영 지사가 여기 나와서 증언할 때는 6월 18일, 19일 날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언론에 공개된 카드는 날짜가 전혀 다른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검찰에서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저희들 지난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자료가 그 자료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자, 오늘 지금 그 의사일정 제 15호, 18호, 19호를 보면 이제 특검이 있는데요. 검토해 보셨죠? 예. 예. 저도 보니까 우선 지금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문제가 다 이 세 건 다 여당한테는 후보 추천권을 주지 않았고 야당과 또 야당 교섭단체, 야당 비교섭단체만 추천권을 줬습니다. 상당히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몇 번 그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요구해서 폐기됐고 지금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점 등등 해서 재의결 요구를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그러면 뭔가 좀 개선이 되어서 그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전혀 시정되지 않았어요.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론 다수 의석이니까 본회의 통과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장관님께서 이게 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똑같은 법률안에 같은 내용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새로이 발의한 내용조차도 기존에 저희들이 위헌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동일하게 반복돼서 발의되고 있어서 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뭐라고 겁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도 않고 이게
재의결 요구해서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 저는 이게 국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 날 민주당에서 아주 대규모 규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다수 절대 의석을 점유한 원내 일당이 장애로 나간다는 것은 그 목표하는 바가 우리 헌법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현 정부 규탄이라고 하지만 전국에 총동원령 내리면서 머릿수로 유력을 과시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거는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11월 15일, 25일 선고 예정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입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이제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의 판단도 대중의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1월 9일 날에는 민노총, 11월 16일에는 시민단체 이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목표는 말은 규탄이고 특검이지만 사실은 지금 선고,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압박하려는 속셈입니다. 사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누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부는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각자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것을 저희들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선 법관들을 두루 만날 때 모든 법관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법적인 독립성을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법무부 장관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어쩔 수 없이 드는 수사 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아주 필요한 최소한도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깎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른 걸레에서 더 짤 것도 없다. 그리고 또 21년도에는 거의 한계점까지 왔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뭐 전액 감액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이게 검사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특정 수사를 이유로 정말 필요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저는 보복 표적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지금 이제 특활비가 있는 다른 부처가 있어요. 경찰도 있고 해경도 있고 감사원, 공수처, 국회, 국세청 있습니다. 그러면 다 동일한 심사 방식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활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좀 말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최소한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 그다음 또 위원장님께서 미리 전액 삭감이라고 공언을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특활비라는 게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그런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마라 하는 의미로도 저희들인데 들리기도 합니다. 1회 특검 비용보다도 적은 예산입니다. 특활비 전국 검찰의 1년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추산해보니까 1회 특검 비용이 거의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72억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까지 저희들인데 편성을 안 하겠다고 공언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 고민이 많이 되고요. 저희들 나름은 법에서
지침으로 그다음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특활비의 본연의 그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하시니까 달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지고 그렇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장관님 법원 판결 취지대로 맞춰서 자료를 안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재부에 편성 지침도 있고 집행 지침이 있는데 그 집행 지침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라는 지금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일한 관리 감독 기관이 국회에서 보자고 하는데 그걸 안 내놓으시니까 그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뭐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때 추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남양주면 김영민입니다. 지난 주말 집회가 굉장히 뼈아팠나 봅니다. 국정 혼란을 위한 집회라는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정이 있습니까? 뭐 있어야 혼란이 있고 말고 하죠. 오늘 어떤 날입니까? 국회에서 시정연설,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 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5년 예산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국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게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요구를 해야 되는 날인데 대통령이 안 왔습니다. 국정 내팽개치고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음지의 대통령입니다. 음지를 다 숨어들어요. 양지에는 오지도 못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국정을 민주당이 혼란시킨다고요? 혼란시킬 국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답답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뭘 해야 저희가 뭐 지적이라도 하지.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한다고요? 아이고, 저희가 맨날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관련된 정책 내놓으시라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뭘 내놓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아니 예산 지금 말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피고인이 다투면 임의성이 있다라는 입증을 누가 합니까? 당연히 검사가 해야 당연하죠. 됩니다.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죠. 예. 네. 연어 술파티가 있었고 그 술파티에서 진술이 임의성이 없고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모든 이제 형사 유죄 증명을 위한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보셨는데요. 자, 이게 5월 29일 날 쓴 카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똑같이 출정해서 똑같이 저녁 늦게까지 조사받고 똑같이 돌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술파티가 없다고요? 검찰이 입증해야 돼요. 방금 이게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은 검찰이 그런 술파티 없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이 있습니다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따로 듣지는 않고요. 지적만 할게요. 자, 그리고 특활비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법 지금 또 얘기하시는데요. 지난주에 대통령 육성이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이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장관님들, 정부 관계자들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얼굴도 들기 힘들 지경이었을 거예요. 야당에 있는 우리조차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저렇게 겁이 나서 뭔가를 같이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가. 게다가 불법적인 것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공천 거래를 하고 있는가.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런데도 특검 안 한다고요? 이런데도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한다고요? 정말 창피합니다. 거부권 그리고 제2요구 부결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달라진 게 없다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지지율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반성 못하고 특검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부역하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범죄 정부에 부역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특활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검찰청 특활비 보니까 특이하게 이번에 마약 수사를 2배 이상 늘렸네요. 마약 수사 줄어들다가 왜 마약 수사 특활비가 늘어났을까? 이거 이상합니다. 다른 거 특활비 줄이다가 보니까 뭐 늘리고 싶은데 늘릴 게 없으니까 마약 수사 그냥 하나 늘린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마약 사건이 많습니까? 뭐 있었죠. 아주 중요한 사건. 이 정권이 찍어 눌러버렸죠. 마약 수사 좀 하려고 하니까 백혜령 경정을 찍어 눌러버린 그런 짓을 하려고 이 또 찍어 누르려고 이 특활비 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수사 찍어 누르라고?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특활비 제대로 썼습니까? 지난번에 증인 김선웅 기자 6만 건 검토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썼으면 자기가 기사를 쓰려고 했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쓴 걸 못 봐서 기사를 못 쓰고 있답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처리하고 파리바게트 할로윈 케이크 샀고 다음 보여주시죠. 전출기념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특활비 가지고. 그리고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로 50만 원 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특활비 가지고 사적으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가장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무혐의, 그리고 주가 조작 무혐의 했죠? 법무부 장관님, 예. 10월달, 9월달, 10월달, 8, 9, 10월달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 무혐의하고 성과급 파티한 거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무혐의하고 성과급을 도대체 얼마나 줬을까, 얼마나 받았을까 한번 자료 내보시죠. 검찰에 성과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과급 국정감사, 우수검사 성과급을 줬어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자체가 검사들한테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십니까? 어디요? 국정감사, 우수검사,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 이게 성과급이 아니면 뭡니까? 아니, 저거는 지금, 지금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뭐 아까 10월달 무슨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법무부 장관님.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조언을 드릴게요. 네, 법무부를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보안 예산이죠. 그런 경우를 국회의원들에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예산소위위원들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소위위원들은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공식 속기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필요한 거니까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미리 사전 숙지를 한 상태에서 예산소위를 열고 속기가 된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서 예산소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정보위 야당간사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 때 국정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면 굉장히 곤란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국정원은 다 특활비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일일이 너댓 시간 그걸 다 숙지한 상태에서 회의를 정식 열지 않고 정보위 예산결산 소위원들한테 요건 요렇습니다. 요건 요렇습니다. 요것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정식 회의를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국정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제 질의 때 이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정보 예산을 공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는 지금 정보 예산을 공개시켜 놓고 이만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박지원 의원님 국정원장 하셨으니까 국정원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특활비를 정보 예산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개돼 있어요. 저도 진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무부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계속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입증을 해라. 입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원도 다 입증을 합니다. 비공개회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도 지금 얘기했듯이 무슨 경력금, 명절 떡값,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왜 주유소에서 씁니까? 왜 상품권으로 씁니까? 왜 대형 마트에 갔습니까? 왜 그래요? 대형 마트에서 수사합니까? 그리고 왜 12월 달 되면 무슨 보도블록 교체하듯이 12월 달에 그렇게 예산을 막 두세 배 막 더 씁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설날 전날, 추석날 전날 그게 특수활동비가 많이 쓰입니까? 이런 걸 입증 못하니까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무작정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이것은 법무부 실무진들과 논의하셔서 예산 소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원장님께서 경험하신 정보위 관련은 국정원 예산이고 국회의원 및 국정원법에 따라서 모든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공개나 누설에 대한 책임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법사위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그런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엄중하게 잘못을 찾아내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야당 정보위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한테 국정원에서 저한테 와서 세세하게 예산을 다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안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년간 예산심사하면서. 예, 그건 위원장님께서 참 훌륭하셔서 지금 그런 일인데 여기는 다른 의원님들도 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 자기들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조정해 드렸어요. 저는 국정원 예산을 다 봤습니다. 세세하게. 그렇지만 한 번도 보안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법사위에 있는 예산소위 위원들도 그 정도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시고 그런 사전 설명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특검법 관련 의견입니다.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반대합니다. 정쟁적 특검 법안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위헌적, 위법적인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겠다, 이런 진지한 고민은 없고 정권을 향한 복수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조문마다 보복하겠다는 그런 칼날을 심어둔 느낌입니다. 특검제도의 본 취지가 뭡니까? 권력을 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검을 출범시키는데 그때마다 반대로 상대 정당의 정치적 의도가 담기는 그런 부작용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도입한 것이 바로 상설특검법이죠. 특검법안을 검토할 때는 그때마다 새로운 법 만들지 말고 이 상설특검법의 틀 안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 추천 방식, 수사기관, 수사 인력 등을 법에 담아두고
여야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이 방식을 활용하자 이렇게 약속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야당은 모든 특별검사 후보자를 야당만 추천하겠다고 국회 규칙까지 바꾸는 그런 전횡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 논란이 됐죠. 공정하게 하자고 만들어둔 제도를 다시 불공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나가지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더 강력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별도 수사기관을 아예 두자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입니다. 이것을 현재 야당이 주도해서 출범시킨 거죠. 오늘 상정하는 3개의 특검 법안 중에 2건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두고서 이례적으로 우리 국정감사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럼에도 특검을 추진하자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도 공수처 수사 진행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야당은 상설특검법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서 또 특검까지 별도로 하자는 건데 어떻게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 상설특검 뭐 수사 5번 하자는 거예요? 법안 내용은 볼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야당끼리만 특별검사 추천하자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은 여당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끼리 알아서 정해서 하기로 합시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검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3개 특검법은 모두 공수처로부터 수사검사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수사 범위는 볼 것도 없어요. 야당이 말하는 거, 우리가 주장했던 거, 그거 전부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해. 사실상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검사 탄핵하자 그러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뭐 이거 덤으로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뭐 무슨 의혹이랄 게 있어가지고 특검법안까지 낸 겁니까? 여당 대표 흠집 내고 싶은 뭐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그런 건 정치적인 주장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걸 법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국회 입법이라는 그런 엄중한 제도를 활용해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한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야당 대표들이 다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으니까 그럼 여당 대표도 뭐 하나 좀 범죄 혐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3건의 특검법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예산안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압수 4년 동안 2.8배, 마약 사범 동기간에 2.7배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마약류 인지수사 건수는 급감했고 검찰이 다시 마약 수사한 이후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에 범죄 암수율 계산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마약 같은 경우에는 검거된 인원의 20배 곱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 2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위장수사, 잠입수사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 제가 제안을 했고 법무부에서 또 대검에서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특활비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오늘 특활비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 드러난 것들도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증액해서 특히 마약 범죄에 확실하게 척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 특활비가 한 170억 정도 됐는데 몇 년 사이에 지금 다 감액되고 70억 정도 남았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증액 감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매년 일정한 수준만큼 감액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증 못하면 전액 다 삭감 이런 거는 오히려 반대로 불합리해 보인다는 거예요. 100% 입증할 수 있으면 그게 특활비입니까? 법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위원들께 소명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더 해주시고요. 이거를 그렇다고 입증 못하면 다 삭감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국정감사에서 엄벌주의 촉구하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께 형집행시설 점검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긍정 검토해 주셨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시설 장비 유지비 한 10억 정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에 더해서 교정시설이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 사업을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지원 예산도 소폭이라도 증액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법선형 그리고 14세에서 19세 미성년 범죄 모두 증가합니다. 소년범 교화를 위한 소년원 학교 예산 좀 증액 의견 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균택 의원님. 예,
감사원장님, 그 내년도 그 감사활동 경비 예산이 169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예. 근데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300권을 예산으로 구입한 다음에 직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또 국내 여비를 보니까 해외 출장 여비로 전용을 해서 쓴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잘못보다도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유병호 최달령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3년째 표적감사 그리고 감싸기 감사를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감사원에 유병호 최달령 사무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감사관들 그리고 정치검찰이 지휘하고 있는 특수부의 일부 검사들을 비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범죄의 주인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그 아까운 세금이 그 타이거파와 같은 범죄 수준의 행동을 저지르는 공무원을 위해서 쓰이게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심하시더라도 들어보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이미 원칙을 선언하셨으니까 그게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감사활동 경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각각의 기목마다 전부 일률적으로 20%씩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감사가 저희들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감사라고 있는 기관이고요. 감사활동 경비를 깎으신다면 저희들 감사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감사원 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작은 예산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런다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써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 이러지 않는 조직이라면 얼마든지 삭감을 해도 인건비 외에는 안 줘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근데 지금 3년째 국민 눈에 비치기에는 표적감사와 감싸기 감사밖에는 안 비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십니까? 저희들 평년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아니 저는 예산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을 하고 계시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국민들 나름대로가 아니라 국민 수준에 맞는 국민 정서에 맞는 활동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전 정권을 상대로 계속 표적 감사를 해왔고 지금은 용산 관제에서 보시다시피 현 정부를 감싸기 위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네, 전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철저히 파헤쳐서 감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전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만은 하여간 저희들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이 국민의 그 신뢰를 받는 감사원으로 만드시려면 그 타이거파들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타이거파 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고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감사원에 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감사원의 이미지를 망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정치검사들 출세를 위해서 일하는 그 특수부의 참 희한한 그 검사들과 전 비슷한 수준으로 타이거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직원들이 하여간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이상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일단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우려의 목소리는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통제 좀 해주십시오. 법제처장님, 그 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그 시스템 개선하는데 7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법조교육 시스템 그 DB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그 망을 분리하는데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절실한 예산이 맞습니까? 네, 그 절실한 예산입니다. 네. 주십시오. 예. 예. 좀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시각장애인과 관련돼서 예.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을 좀 예. 쉽게 할 수 있도록 예. 그 화면 전체를 좀 시스템을 좀 바꾸고 예. 또 예를 들면 이제 출력도 점자로 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들을 위한 그런 그 편리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국선 변호료 그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이 보니까 예. 2008년 이후에 한 푼도 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국선 변호인들 우수 인력 채용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 돈을 내가면서 사무실을 지금 운영한다고 변협 쪽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들이 그렇게 있던데, 예. 이 예산을 그래도 좀 올려야만 우수 인재도 유치할 수가 있고 사무실 운영이 내실화되는 거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선 변호인은 일반 국선 변호인과 전담 국선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담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려운 사건 위주로 정해진 사건을 맡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그 시간당 급여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선하고 역전이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급여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일반 국선 변호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반면에 저희들이 이제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가급적 많은 피고인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데 반해서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지출되어야 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으로 예산이 이제 연체됨으로 인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아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곽기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명 안 돼서 그것도 빼려고 그래요? 아까서 안 들어가지고. 어차피 다 주실 것 같아가지고 따로 손을 안 들었던 거고요. 예산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그 법원 행정처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법제처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님께 오늘 의안 번호가 14번인데 형소법 일부 개정안 공소 제기 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물건을 피고인, 변호인이 열람 등산한 경우에 소송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여쭙고요. 그리고 공소처장님께 지금 이 특별검사 관련된 전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 좀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그 방금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그 국선 변호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상으로도 보니까 지금 2024년 예산 대비해서 164억 정도가 지금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국선 변호하는 그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좀 대폭 감액된 것 같고 작년 비해서 23% 정도가 지금 감액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이렇게 감액시킨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저희 사정을 이제 많이 이제 개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기재부에서도 이제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이 정도 배정을 하면서도 국회 단계에서 이 부분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사정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예. 그 국선 전담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2008년도 이후에 지금 16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가도 인상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좋은 국선 전담 변호사 유출 현상도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법제처장님. 네. 예,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안 제출한 다음에 수요 부처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했으므로 해당 예산 4억 7,800여만이 전액 감액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하셨는데 이 내용이 검토한 결과가 맞습니까? 예, 저희가 법제교육원을 새로 개원하면서 그 법제교육원에 임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실습거나 이런 거를 캠코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임차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그동안에 그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그 임차 예산이 없어져서 무상 사용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4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임차 예산은 삭감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예. 다만 그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저희가 그 법제교육원과 관련된 그 망을 분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을 저희가 그 신청을 못해서 그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부를 저희가 법제교육원에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도 해주시고 저도 자주 사용하는 앱인데 그 법령 정보 검색하는 그 앱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 네, 앱이. 그래서 보기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처음 사용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다른 앱에 비해서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앱 수준치고는 너무 사용자 편의에 안 맞는 구조여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그 존경하는 그 박균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본적인 앱 시스템 자체를 개선을 해서 특히 그 시각 장애인이나 그 취약계층의 수요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관님께, 법무부 장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예. 방금 제 말씀드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원래는 우리 법상에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 등산 자료일 경우에 소송 목적 외에 이것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하면은 이걸 과태료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그 자료 중에 보면은 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그 관련해가지고 연합 파티를 했다 하는 그 근거로 갑자기 5월 29일자 쌍방울 법인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특정 언론사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성격상 재판부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사처벌 조항이 엄연히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과연 유출된 것이 아닌지 수사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 개정안의 내용도 굉장히 우려스럽지만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 안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공수처장님, 네. 지금 우리 특검 관련돼가 여러 법이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대부분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대부분이 지금 공수처 수사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설 특검도 있고요. 지금 공수처도 있고 민주당이 과거에 주장하던 수사기관들을 아주 중첩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다시 또 특검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상설 특검이라든지 공수처는 폐지를 하고 다시 과거로 가서 특검으로 네, 그 특검에 관한 국회의 논의는 저는 우리 공수처 입장으로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처리하실 것인데 사실 이제 우리 공수처를 이렇게 두고도 또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시는 걸 보면 저희 공수처장으로서는 굉장히 속내가 좀 복잡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수처법을 보면 이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행정직원의 수를 20명으로 한다라고 우리 공수처법 11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 그런 규정이 다른 입법내에는 없는데요. 그리고 또 12조 사항에는 그 수사관은 7급에서 4급만 그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수처가 그 제 기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공수처법에 그
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졌으면 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준비해 주세요. 먼저 법무부 장관님, 예. 지난번에 무도 실무관들이 나왔었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호 수당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증액안을 냈으니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두 번째, 형사보상금이 아주 적습니다.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증액안을 냈으니 그것도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4년 동안 얼마의 고용 분담금을 내셨습니까? 예, 상당한 금액을 냈던 걸로 한 알고 80억 있습니다. 정도 낸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깎아버릴까요, 다? 아니죠. 예. 장애인들을 고용하십시오. 똑똑하고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대로 고용하는 것에 더 애를 쓰시고 제가 법원 쪽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장애인들이 법원에서 가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윤석열, 명태균 통화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다 못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틉니다. 크게 틀어주세요. 크게 안 나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시죠. 공간 위에서 잠깐만 시간 좀 정지해 주십시오. 나한테 들고 왔길래 공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은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평생 은혜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대통령 목소리가 이렇게 반갑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이렇게 나오면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합니다. 저것은 5월 9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공천에 개입합니다. 이 공천에 개입한 거 기관장들 다 들으십시오. 다 듣고 그 다음 내용, 명태균이 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자 뭐 앉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예, 여러분 들어보시면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거야? 이게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서 자격 있는 거야? 명태균과 김건희의 카톡에 그 오빠는 대통령 오빠가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그 오빠는 그 오빠가 아닌지 긴지 오늘 정확히 나오잖아요. 오빠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빠 그래갖고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대통령 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이 내용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났고 토요일에는 수십만 명이 서울역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문화일보 여론조사에는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17%로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의 긍정 지지율은 18%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 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 휴대폰도 사무실도 그리고 주거지도 압수수색 안 했어요. 그 여파가 이렇게 여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여파가 이런 녹취가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녹취는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녹취예요. 이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에 있고 김건희 여사 핸드폰에 있어요. 이번에도 압수수색 안 하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래도 압수수색 안 할 겁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여러 가지 확인 중에 있어서 그게 필요한 절차를 다 따라서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검찰 진짜 문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까는데 한번 보세요. 49,000원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불렀을 때 쓴 49,000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5월 29일인데요.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 다음날 대체 공휴일이에요. 이게 52,000원짜리인데요. 할인받아서 2,000원 할인받고 1,000원 주차 비용 받고 그리고 봉투 비용 100원 깎아서 49,100원입니다. 저희가 이걸 낱낱이 찾아냈어요. 이거 검사실로 뭡니까? 검사실로 배달 간 겁니다. 검사실로 싸들고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김성태 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그날, 이날은 방용철, 김성태, 이화영 다 같이 나간 날입니다. 이날 쌍방울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연어회 먹었겠어요? 회장이 그렇게 좋아하는 연어회를 봉투값 100원, 주차비 1,000원, 그리고 할인 2,000원 받아서 49,100원짜리. 이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외에 그 다음 것도 몇 개를 찾아놨으니까 제가 이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걱정됩니까? 박상용 검사는 감찰하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탄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그럴 텐데 뭐 아닙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화영 술자리 관련된 진술은 계속 바뀌고 있고, 제가 여기서 이화영 씨 증인으로 나왔을 때 들을 때는 6월 18일, 19일이라고 본인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정리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주장하실 내용은 법정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라고요. 이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해야지. 우리가 하신다. 5+1분으로 하는 것은 5분으로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1분을 더 드리는 거지 1분을 더 하고 더 계속 하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